네,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박종현의 돌파 매매로 함께할 텐데요. 주식명가 MTNW 박종현 어드바이저 모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좀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약간 올랐고 수요일에는 또 1%가량 빠졌고 어제는 또 1% 가까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뭐 거의 제자리 걸음이긴 한데 한 주 동안에만 보더라도 이렇게 지수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오늘은 뭐 뉴욕 증시 영향으로 오를 수 있겠죠. 그런데 네. 이렇게 시장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고민입니다. 네. 이게 뭐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물가 지표나 이런 매크로 환경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시장이 이렇게 울퉁불퉁한 구간이 오겠지만은 이전에 한번 2월 중순 이후에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이 온다고 좀 말씀을 드렸고 그 구간이 기회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을 때 제가 볼 땐 1,300원,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위로 올라올 때가 외국인 수급이 좀 줄어들지만 그 구간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조정 구간이니까 그 구간을 매수의 구역으로 좀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 기준으로는 이전에 설명드렸듯이 2,420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주봉, 그러니까 금요일 마감 기준으로 2,420포인트가 이탈하는지 그런 부분만 좀 체크하시면서 리스크 대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이제 PC 물가 지표가 발표되는데 또 그 발표 결과에 따라 또 한번 뭐 상승이든 하락이든 출렁거릴 수가 있는데, 그런 지수가 어느 정도 현재 구간에서 조정이 온다면은 매수로 좀 대응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 근거를 좀 제가 좀 표로 차트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차트를 하나씩 보여주시면은 지금 반도체 수출 단가와 이전에 이제 과거 데이터에서 지금 외국인 수급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보시면 단가도 최저가 구간에 있다. 그리고 다음 차트 보여주시면은 지금 외국인 수급가 지금 환율과의 관계입니다. 그럼 원달러 환율이 지금 현재 1,300원 구간에 있는데 이 순매수 추이가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으로 지금 작년 말씀드린 9월 달부터 지금 10조 넘게 지금 지속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전에 말씀드린 OECD 경기 선행지수가 2분기부터는 턴을 하면서, OECD 경기 선행지수는 우리나라 지수와 거의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체크하시고 중장기적 외국인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300원 위에서만 수급이 좀 약간 불안정할 수가 있다. 요 부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음 차트 보여주시면은 지금 반도체 수출과 외국인 순매수 추이도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2020년도 한 해만,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약간 변수가 있었죠. 거의 뭐 개인들이 주도한 시장이었고, 그걸 제외하면은 반도체와 우리나라 지수, 제가 그래서 삼성전자와 반도체를 계속 말씀드리는 게, 반도체가 어쨌든 올라와야 지수가 2,500을 돌파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잘 참고하시고,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2월 중순 이후에는 반도체를 매수할 기회가 온다고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제가 목표 라인을 좀 PBR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 코스피도 PBR 기준으로 보게 되면 1배가 2,750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환율로 목표치를 일단 1,300원 위에 올라올 때 매수를 만약에 진행하시게 되면은 PBR 1배까지 어느 정도 목표치를 두고 투자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반도체 쪽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수부터 시작해서 외국인의 수급까지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주봉으로 종가 기준으로는 2,420선의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얘기를 주셨고요. 지금 환율이 1,300원 위로 올라가면서 다시 또 킹달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 쪽과 외국인의 수급 관계를 얘기를 함께 주셨는데요. 사실 외국인들이 반도체와 2차 전지 위주로 또 담으면서 이제 경기가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만큼 이 반도체 쪽의 사이클이 회복되는 것과 외국인들의 수급 같이 이제 비례해서 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벌써 한 몇 주 전부터 반도체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매수 의견 주셨었거든요. 네네. 네. 일단 매수는 2월 중순 이후에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을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공개 방송이 있는데
관련해서 지금 AI로 인해 가지고 관련해서 수혜 종목군들이 반도체 공정에 따라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노란톡 들어오시면은 관련해서 제가 솔트룩스와 셀바스 AI 크리스마스 전에 선물로 드렸던 이런 소프트웨어 쪽 말고 앞으로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이제 이런 부분의 AI 쪽은 스텝이 이제 넘어가는 구간이 오거든요. 그 구간을 3월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방송 전부터 박종현 위원님을 찾고 계신 찐팬분들이 막 언제 나오시냐고 아리아님과 루비님께서 막 외치고 계셨거든요. 역시나 시황도 수익률도 맛집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돌파 매매 뭐 일주일 내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가능하신가요? 그건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지금 오후에는 노란톡에서 제가 좀 설명을 네. 좀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네. 저희 알짜배기로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에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는 부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 AS 가져볼 텐데요. 먼저 2월 3일 유망주였던 가온칩스입니다. 수요일에 약세장에서도 8%대 강세가 나왔고요. 어제 장중에 9%가량의 슈팅이 또 한 번 나왔었는데 이 종목은 뭐 삼성전자의 M&A 쪽에서는 첫 순위다라는 그렇죠. 네. 호재가 지금 작용을 하고 있어요. 네. 최고가 기준 수익률 46%입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입절하면 될까요? 지금 자리에서는 기준을 좀 익절 라인을 여러분들이 25,000원 종가 이탈하는지만 체크하시고 25,000원 이탈하게 되면 전량 매도 의견, 이탈 없으면은 보유하셔가지고 정고점 영역이 3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 3만 원 이상으로 보고 있으니까 3만 원 이상까지 보시게 되면 AD 테크놀로지하고 이런 가온칩스,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소부장들이 뭐 팹리스들나 이런 종목군들이 일부 중소형 소부장들이 반등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이런 반도체 공정 중에 AD 테크놀로지와 함께 약간 디자인 하우스적인 중간 가격 역할을 하는 기업이니까 관련해서 주석적으로 이슈가 될 거니까 이탈, 지지라인 25,000원만 이탈하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목표가 3만 원 이상으로 좀 상향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입절 라인 목표 주가는 3만 원 이상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25,000원의 이탈 여부에 따라서 보유와 매도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난주 유망주 두 종목 확인해 볼 텐데요.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내고 나서 좀 눌렸습니다. 근데 눌리면서 다시 매수가였던 28,000원 부근까지 와 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뭐 리튬 관련해서 사실 이 종목들은 긍정적인 모멘텀을 안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화학 쪽은 제가 볼 때는 일단 중국 리오프닝과 함께 지금 저번 주에 추천했던 종목의 퍼포먼스가 좀 많이 안 좋아서 AS를 일부러 드리고 있는데 오늘 그래서 종목을 좀 좋은 거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일단 바닥주입니다. 화학주는 거의 바닥주인데 요즘에 최근 효성화학이나 이런 관련된 화학주도 반등이 오고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도 이렇게 순환하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전 3월 정도에 어느 정도 반등 올 때 대응하신 게 맞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아직은 바닥 구간입니다. 전저점 이탈이 없기 때문에 반등 올 때 대응하시고 중장기적으로 저는 27,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전저점 이탈만 꼭 체크하시고 중장기 투자하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시아나 IDT도 함께 볼 텐데요. 이 종목도 역시나 매수가 쪽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눌려 있는 상황이죠. 사실 두 종목 다 일주일 사이에 수익을 내긴 했습니다. 네. 당일에 추천해 주시고 수익이 나왔지만 지금 또 시장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살짝 눌린 것도 있지만 네. 여전히 또 지속 가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리오프닝 관련된 투자 키워드를 보시게 되면은 아시아나는 지금 대한항공하고 합병이 7월로 좀 연기됐어요. 그래서 실망 매물이 좀 나온 건데 리오프닝 관련된 소비 쪽과 산업 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데 소비 쪽으로 관련해서 이제 리오프닝이 진행하게 되면은 지금 PCR 검사가 일단 제외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은 중국 단체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예약하는 그 뉴스가 나오면은 그때를 1차 매도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동사 같은 경우는 14,000원대 어느 정도 전저점에 대한 지지선이 있으니까 중국 단체 관광객이 예약하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은 그때를 1차 매도 구간을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두 종목 다 중국의 리오프닝이 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관련한 뉴스들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개하실 종목들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 저희 시간에 11월부터 얘기 주시면서 정말 수익을 차근차근 모아 갔던 모아 데이터입니다. 네. 이번에 또 가지고 오셨어요. 이게 대박 신화를 재현할 수 있을지. 네. 네. 지금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 설명드렸듯이 지금 AI나 로봇
쪽이 굉장한 글로벌 화두가 되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올라가면은 관련해서 AI나 로봇 쪽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은 좀 추천드리기가 어렵고,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AI 기반으로 이런 ICT 시스템의 일단 이상 탐지, 예측용 장비, 약간 다른 AI 관련 종목군들보다는 특이한 차별성이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종목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4,300원 종가 안착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목표가가 5,500원까지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가능하다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 라인은 시초가 이하로 좀 매수해 주시고, 이 하단 3,3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손절가로 정하시고, 목표 가격은 5,500원, 시초가 분할 매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아 데이터 하면 이제 박종현 위원님이 가장 먼저 저는 생각이 네. 납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부터 목표 주가는 5,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300원 정해주셨습니다. 루비님께서 모아 데이터로 수익을 몇 번을 봤네요. 먹고 또 먹고 했는데 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비트나인 확인해 볼 텐데요. 네. 어제 장에서 10%가량 올랐던 종목입니다. 네, 지금 AI 쪽이 지금 많이 고가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대응할 종목 선정하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게. 네. 예. 그래도 어쨌든 수익을 좀 저번 주에 좀 부진했기 때문에 수익을 좀 드릴 수 있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고, 지금은 AI 쪽은 메타버스와 같이 연계해서 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XR 쪽도 시장이 굉장히 초입 단계가 있고, 삼성과 퀄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투자가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같이 AI와 메타버스를 같이 할 수 있는 기업을 좀 같이 선정해서 투자하시는 게 좀 좋다고 보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한 이런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전문 기술 기업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 메타버스와 에어에 동시에 일단 기술이 사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세계 최초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하이브리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개발을 했습니다. 뭔가 어려운데요. 이런 부분은 일단 국내든 세계든 최초로 관련해서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로 좀 보시면 되고,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분야에 일단 부동이 국내 1위다. 그러면 관련된 서비스를 할 때 동사가 일단 서비스가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요한 부분은 일단 재무적으로도 흑자로 좀 전환한 기업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초가로 좀 분할로 매수해 주시고, 제가 볼 땐 주봉상 보시게 되면은 아직 주봉상 상당히 좀 약간 열려 있는 종목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을 18,000원으로 제시해 드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하단 여기 돌파했던 포지션이 11,000원이에요. 그래서 11,000원으로 내려와도 동사 같은 경우는 매수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는 저는 3월, 4월까지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섹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스윙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윙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으로 비트나인 얘기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18,000원, 손절가 11,000원 기억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AI 관련주 여전히 뜨겁다라고 얘기를 주셨는데요. 이 종목들 보면 차트 보면 너무 무섭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또 위원님께서 소개를 해주실 때 잘 담았다면 지금 수익률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네네. 크리스마스 선물로 얘기를 주셨던 종목인데 10x10 셀버스 AI가 수익률이 365%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공개방송 추천주였던 솔트룩스는 177% 이렇게 수익률을 나타냈는데, 네네. 둘이 합치면 거의 500% 이상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이 네. 크리스마스 선물 치고 굉장히 네. 거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요즘에 굉장히 수익률이 또 좋다고 들었어요. 일단 익절 라인을 좀 설정해 드리면서 네. 설명을 드리고, 근데 저도 이렇게 많이 올라갈지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네. AI 산업이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안착할지도 몰랐고, 보시게 되면 저는 이제 카카오하고 바이브 컴퍼니 이런 관련된 IT 쪽에 10년 이상 종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AI 기술이 어디로 전파될지 이런 밸류체인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자세히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개 방송을 월요일 날 진행하니까 지금은 소프트웨어가 가고 다음은 하드웨어가 갈 구간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 수혜주가 어떤 종목군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세아 아이텍도 공개 방송에 추천드렸는데 어제도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기 때문에 공개 방송에 저는 좋은 종목을 드리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좋은 정보, 좋은 종목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셀바스 AI는 오후 방송인 10x10에서 나왔었고요. 솔트룩스는 공개 방송에서 언급이 됐던 종목들인데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은 이제 AI 기반으로 된 반도체주에 우리가 눈을 둘 때인데 먼저 이 소프트웨어 쪽이 움직였고 이제 하드웨어 쪽 차례입니다. 어떤 종목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저희 시간에 안 풀어주시고 월요일에 공개 방송 때 얘기 주신다고 하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함께 하시면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박종현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